식사들 하셨습니까? 밤에는 그나마 좀 시원해졌죠. 더위야 제발 가라라고 빌고 있습니다. 예전 지구과학 시간 때 배운 지식으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힘겨루기라고 배운 듯합니다. 즉 바람의 영향이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 서늘해지고 가을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센 듯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며칠만 참으면 찬바람이 불 듯합니다. 마지막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 예방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꼭 살펴봐야 할 요소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어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부분을 살펴봐야 미연에 예방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정비를 할 때 반드시 연계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오일 관리죠. 어느 항목보다 중요한 것이 엔진오일 관리입니다. 진짜 잘못 관리하면 엔진 훅 가는 경우가 생기죠. 엔진오일 상태만 보더라도 대충 엔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에 영향이 많은 것이 엔진오일입니다. 간혹 보면 비싼 엔진오일을 넣거나 합성유는 오래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싸구려 광유를 넣더라도 절대 교환 주기를 넘기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엔진오일이 습식 클러치와 같이 사용한다면 반드시 자소 규격의 엔진오일을 넣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그냥 규격에 맞는 자동차 오일을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RPM 사용하는 오토바이나 공랭 오토바이의 경우는 엔진오일 규격에 맞추어 특별히 엔진오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엔진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랭식 중에 간혹 오일 쿨러도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오일 관리가 안 되면은 열 관리가 안 돼서 주행 중 엔진오일과 열로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더 신경 써서 오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엔진오일 교환 시에는 드레인콕과 엔진 오일 필터에 쇳가루가 검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죠. 클러치와 같이 오일을 사용하는 엔진의 경우 검은색 가루가 나오는 것은 클러치판이 닳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흰색의 반짝거리는 쇳가루가 나온다면 엔진이나 미션의 마모 등으로 나오는 쇳가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방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샵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나서서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신다면 엔진오일 필터, 드레인콕의 동화셔, 에어필터도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이딩하다 보면 길바닥에 서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고장이 배터리 앵꼬하고 빵꾸일 겁니다. 사실 배터리가 없어도 오토바이 구조상 시동만 걸리면 어떻게든 달릴 수는 있는 구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앵꼬나는 일은 배터리 단 하나의 문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제네레이터와 레귤레이터의 고장으로 배터리 앵꼬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도 길바닥에서 5번째 견인도 레귤레이터 불량으로 역기전류에 의한 제네레이터까지 사망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못 구해서 폐차해서 적출한 부품으로 간신히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 생산은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레귤레이터에서 13.5V에서 14.7V의 직류 전기로 바꾸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로를 거칩니다.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되는 전류의 양이 부족하거나 레귤레이터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전류량으로 변환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당연히 배터리는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사망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를 자주 교환하는 오토바이는 제너레이터, 레귤레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평소 누설 전류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전기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기 용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발전 용량이 부족하면은 오토바이 출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전기장치 고장 등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 정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설 전류는 요즘 블랙박스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오토바이 자체에서 불필요한 전류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기계통을 점검하셔서 누설 전류가 없게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블랙박스가 문제가 아니면은 합선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도한 전기 사용도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많이 하는 추가 열선의 설치, 안개 등 음악을 듣기 위한 앰프 설치 등 과도한 전기장치 설치를 피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환은 센타의 배터리 테스터를 사용해서 칸델라 값을 측정해서 교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문과라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전통적인 납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나 고가의 오토바이의 경우 인산철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인산철이나 리튬이온은 충방전 횟수가 납산보다 획기적으로 많아서 오래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엄청 비싸죠.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납산 배터리로 바꿀 경우에는 기본 용량보다 10에서 20% 정도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도 약간은 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5년째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휠을 구동하는 방식은 크게 체인 방식, 고무벨트, 샤프트 방식, 스쿠터 등의 직접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구동 효율도 순서대로 체인이 구동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보통 1000km에 한번 청소하고 체인 루브를 사용해서 윤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드시 체인의 청소, 체인 루브로 주기적으로 윤활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마찰과 녹발생으로 인해 체인이 마모되고 소기어, 대기어까지 마모되어 심한 소음이 생기거나 또 구동이 잘 안되고 체인이 이탈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라이딩 후에는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구동벨트입니다. 구동벨트 타입은 대부분 고무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보다 구동 효율은 떨어져도 소음이 적고 구동 충격도 덜하며 유지보수를 별도 크게 하지 않아도 체인에 비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명이 깁니다. 그래도 대기어, 소기어가 마모되면은 벨트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폭발하듯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미라주 650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드리븐 벨트 풀리, 즉 대기어가 10만원, 소기어가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벨트는 한 60만원 가까이 하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이긴 한데 대기어, 소기어 관리 안 하면은 60만원짜리 벨트가 날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대기어, 소기어 마모 상태도 관리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타이어 교환할 때 벨트 장력도 조절해 주셔야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샤프트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BMW나 혼다, 샤도우, 야마하 일부 모델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저도 샤프트 방식을 사용하는 모델의 오토바이를 타봤지만은 그때는 무지해서 샤프트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막 타고 다녔습니다. 샤프트 오일 누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충하면서 그냥 막 타고 막 그랬죠. 샤프트 방식은 특히 오일 관리만 잘해주면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식이지만은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거나 누유 등으로 오일이 없이 사용한다면은 디퍼런셜 기어나 조인트가 마모되어 고장나는 경우는 수리비가 거의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BMW나 고가 오토바이야 고쳐서 타겠지만은 가격이 많이 낮은 저렴한 모델은 수리보다는 폐차가 더 나을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누유와 오일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편한 만큼 즐겁게 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오토바이 라이딩 중에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죠. 대부분 라이닝이 다 달아야 그제서야 한 번쯤 정비하는 분도 많은 듯 합니다. 또 정비 주기도 몇만 킬로나 되다 보니 잊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교환할 때 라이닝 상태를 반드시 같이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라이닝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퍼 청소, 캘리퍼 피스톤 고착 방지 그리스 주입, 브레이크액 점검 및 교환, 마스터 실린더 청소 등 같이 하시는 것이 맘먹은 대로 정지하고 싶은데 서는 브레이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저하는 천천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기 힘든 면이 있어서 갑자기 급제동하는 경우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저는 많은 기종을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리뷰는 어려울 것 같고 타이어 선택의 중요한 문제는 너무 마일리지에 집착하는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마일리지보다는 본인의 주행 성격에 맞는 타이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딩 성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는 정말 위험하기도 하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포터 앞바퀴를 대형 투어러에 장착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일리지가 좋다, 코너링에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라면 목숨 걸고 그런 짓 안 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슬립 한 방이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취미입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합니다. 타이어가 많이 닳거나 편마모로 기능을 잃으면은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정도도 관리 못할 거면은 오토바이 안 타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죠. 오토바이 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엔진 정비입니다.
엔진 오일만 열심히 간다고 고장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참 알 수 없는 것이 엔진이죠. 엔진은 예방 정비를 안 하거나 혹사시킨다면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수리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죠. 잘못하면 오토바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누유나 냉각수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누유로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소실로 진짜 엔진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등한시하는 것이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를 갈아야 하냐 그냥 타도 되냐 말들이 많습니다. 정비 매뉴얼에는 분명히 부족하면 보충하고 주기적으로 교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기적으로 잘 교환하고 관리한 오토바이는 그렇지 못한 오토바이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관리된 오토바이는 부식이나 냉각계통 열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오래된 냉각수가 들어있는 오토바이는 엔진 까보면 진짜 엉망이죠. 그로 인해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토바이가 아이들링이 불안정하다면은 스로틀 바디 청소나 ICS를 반드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블로우가스가 ICS 밸브로 들어가는 기종은 주기적으로 청소 안 하면은 시동 유지도 안 되고 주행 중에 엔진이 열받으면서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우가스가 ICS 밸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 놓았습니다. 그 후로 정말 평화를 찾았죠. 엔진 이야기 나왔으니 밸브 간극 조절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비 매뉴얼에는 주기적으로 밸브 간극을 조절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마다 다르지만 1에서 3만 킬로에 한 번씩은 조절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이를 무시하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다 25,000에 엔진 누유로 동판 가스켓을 교체하면서 엔진 밸브 간극을 조절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을 고생하던 특정 RPM 구간에서 진동으로 고생했던 일이 싹 사라졌습니다. 5000rpm 근방에서 올라오던 엔진 진동으로 핸들, 엉덩이, 발판 스텝이 떨리던 증상으로 엄청 고생했는데 그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특정 RPM 구간이나 출발 시 클러치가 붙는 타이밍에 엔진 진동이 있으신 분들은 엔진 밸브 간극을 반드시 점검하셔서 재조정하시면은 그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4기통 이상 타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밸브 간극을 보지 않으면 일명 찐빠한다고 하죠. 엔진에서 불필요한 진동이 생기기도 하고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출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엔진 헤드만 살짝 까고 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반드시 한 번씩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스쿠터는 좀 복잡한 구동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용되는 CVT와 동일한 구동계를 가지는데 편하고 변속 충격 없이 변속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동 손실이나 정비 측면, 특히 수명이 짧은 불리한 구조로 대배기량이나 고출력에선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방식이죠. 사진의 프론트 쪽은 드라이브 페이스, 풀리, 웨이트 롤러, 램프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뒤쪽은 클러치 역할을 하는 구동부로 토크캠, 클러치 센터 스프링, 클러치 스프링, 클러치 아세이, 클러치 아우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 3년 스쿠터 탔지만은 명칭은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두 구동축이 드라이브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스쿠터 구동계는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구동계 케이스를 열어보면 까만 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분진을 청소 안 하면 고장이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쿠터 구동계는 과도한 출력에 걸리면 수명이 급 단축되는 구조입니다. 급 출발이나 급제동은 구동계의 치명적이라고 하죠. 살살 타면 본래 수명보다 훨씬 오래 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라이더 간 내구성 편차가 가장 심한 것이 클러치 마모도일 겁니다. 센터에서 들은 얘기로는 가장 빨리 클러치를 망가뜨려 온 사람은 출고 다음날 클러치판 파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가지고 가서 주행 연습한다고 운동장 뺑글뺑글 돌다 클러치를 다 부셔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7만에서 10만 킬로까지도 타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급출발, 급가성은 클러치 내구성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저속으로 벌벌거리고 타던 습관도 클러치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할리 타시는 분들이 저 RPM으로 벌벌거리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클러치 금방 막 간다고 하죠. 클러치만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엔진 밸브도 같이 고장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적정 RPM으로 변속하고 리브 매칭 잘하면 정말 오래 타는 것이 클러치입니다. 저배기량이나 쿼터급을 제외하고 클러치, 디스크, 왕관기어, 스프링까지 교환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 부품이기 때문에 아껴 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그니션, 스파크 플러그, 플러그캡, 라이트, 시그널 전구 등 항상 점검하고 교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플러그캡 하나 때문에 거의 1년을 오토바이를 못한 적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이런 정비는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직접 교환이 가능할 정도로 별것 없는 단순한 정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 교환해도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은 사실 샵에서 교환한다면 꽤 비싸게 주어야 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손재주가 되는 분들이라면은 부품을 구입해서 직접 정비 수리를 한다면은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초기 엔진톱, 오토바이 같은 것을 수리하지만은 저 같은 생 문과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공업 시간에 배운 지식이 전부일 정도로 정비나 내연기관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정비는 직접 하기도 합니다. 샵에서 간단한 정비를 하는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샵에 있는 도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나 별 차이도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된 것이지 별거 없습니다. 가론 이런 정비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하다 보면 별거 없죠. 예초기 엔진톱 오토바이 작동 구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은 정비 매뉴얼이 존재하다 보니 매뉴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손으로 고치고 수리하다 보니 더 오토바이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믿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 손 빌리려면 돈이 들죠. 돈도 아끼고 나름 고치는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것도 오토바이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계해서 예방 정비를 하면 좋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날이 그나마 시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좀 시원해지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늦여름 건강관리 잘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